가을철 면역력 챙기는 음식들을 알아보자. 가을 한달기가 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나 독감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죠.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하는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호박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에 좋습니다. 비타민 A로 전환되어 감염을 예방하고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단호박 수프나 샐러드에 추가해보세요.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 있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이 효과적입니다. 고구마는 섬유질과 비타민C,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고구마 요리는 속을 편안하게 하고 장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페르세틴은 항염 효과가 있어 사과를 껍질째 먹으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생강은 항염작용과 항바이러스 성분이 있어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꿀은 천연 항균제 역할을 하며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이나 차에 꿀을 넣어 마시면 좋습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 면역세포를 활성화합니다. 아몬드와 호두를 간편하게 간식으로 섭취하세요. 가을철 안구 건조증 예방 및 관리 방법. 가을이 되면서 공기가 점차 건조해지자 안구 건조증과 눈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의 주요 증상은 눈의 건조감과 피로감이며 심한 경우 시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습도를 유지하고 작은 생활 습관을 통해 눈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구 건조증은 눈물막의 문제로 안구 표면이 손상되어 불편감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인공 눈물을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실내에서는 가습기를 활용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A, 루테인, 오메가3 등의 영양소 섭취도 중요합니다.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한 간단한 눈 운동도 권장됩니다. 전문가들은 가을철 눈 피로와 안구 건조증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권장합니다. 복부 지방 건강하게 바꾸는 방법 이것만 기억하자. 비만한 사람도 장기간 꾸준히 운동하면 복부 피하 지방 조직이 지방을 건강하게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시간대 제프리 호로위츠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운동은 지방 조직의 건강한 변화를 유도합니다. 복부 피하 지방 조직을 분석한 결과 운동이 지방 조직의 저장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이상 일주일에 4회 이상 운동한 16명과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은 16명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꾸준히 운동한 사람들의 지방 조직에는 더 많은 혈관, 미토콘드리아, 유익한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신진대사를 방해할 수 있는 콜라겐 유형과 염증 유발세포는 더 적었습니다. 복부 피하 조직이 지방을 건강하게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라는 점에서 지방 저장 능력 향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체중 증가 시 과도한 지방이 장기나 장기 주변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가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운동이 귀찮으면 간단한 걷기라도 해보자. 여름철 생활 및 신체 리듬의 변화는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적 피로감, 수면의 어려움은 우울증이나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계절 우울증은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철 기온 상승은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며 부정적 정서와 피로감은 증가합니다. 스킨십도 여름철에는 짜증과 불쾌 지수를 높이기 쉽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고온 현상이 일상기후가 되면서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체온 유지를 위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체온 유지를 위한 물품을 소지하세요. 실내 온도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급격한 온도 차이를 피하세요. 더운 날씨로 입맛이 떨어질 때는 보양식이나 영양제 섭취를 통해 영양 보충을 하세요. 야외 운동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하고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세요.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일정한 시각에 잠자리에 들어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 모기에 물려 가려워서 잠 못 이루는 밤, 참 힘드시죠? 긁으면 잠시 가려움이 완화되지만 피가 날 정도로 긁으면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학물질 없이 모기 물린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얼음입니다. 붓고 가려운 곳에 얼음찜질을 하면 피부 감각이 둔해져 가려움이 줄어들어요. 또한 혈액순환을 늦춰 독소가 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베이킹소다입니다. 산성화된 피부를 중화시켜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차가운 물에 베이킹소다를 섞어 물린 부위에 15분간 발라보세요. 세 번째는 알로에입니다. 알로에는 차가운 성질을 이용해 가려움과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 얼굴에는 사용하지 말고 햇볕이 내리쬐는 장소에서는 물집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레몬과 라임입니다. 이들은 천연 항균제로 작용하며 곤충이 싫어하는 향으로 모기의 접근을 막아줍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들로 모기 물린 가려움증을 완화해보세요. 다음에 또 여름철 무더위로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이 확장돼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탈수 증상이나 심장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고혈압은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장기적인 고혈압은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부전증이나 만성 콩팥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가족력, 흡연, 음주, 비만 등 여러 요인입니다. 중년 여성은 폐경과 관련이 깊습니다. 주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해야 합니다. 고혈압을 관리하려면 정확한 혈압 측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혈압 측정이 중요합니다. 일관되게 혈압이 높으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고혈압 치료에는 약물요법과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을 하며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 저염식, 체중 감량, 금연, 절주 등이 필요합니다. 임신 전후 하루 담배 12개 피면 태아에게 발생하는 문제. 임신부가 임신 전이나 임신 중 담배를 하루 12개비만 피워도 신생아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16% 증가합니다. 한 갑 이상 피우면 위험이 31%나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중국 산동대 공중보건학부 시 보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미국 임신부 신생아 1210여만 쌍의 데이터를 분석해 이런 연관성을 확인했습니다. 임신 전이나 첫 3개월에는 담배를 피워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신생아 건강에 명확히 해롭습니다. 2016만 2019년 데이터에서 쌍둥이 출산, 임신 전 고혈압 당뇨병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분석했습니다. 흡연 시기별로는 임신 중 흡연이 임신 전 흡연보다 신생아 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임신부가 임신 전 하루 담배를 12개비 피운 경우 신생아 건강 문제 위험은 16%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임신 전후 흡연과 흡연량과 관련해 안전한 기간이나 수준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척추에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습관.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척추뼈는 주로 칼슘과 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유, 치즈, 콩류, 미역 등이 좋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이나 골다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멸치, 검버섯, 계란 노른자 등을 먹고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과 염증 반응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연어, 참치, 등푸른 생선을 먹거나 영양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디스크 내 수액은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하루 1.5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세포를 보호하고 척추 건강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고칼로리의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고 자극적인 음식을 선호합니다. 나트륨과 설탕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슘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하루 400mg 이하로 제한하고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골소실을 촉진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에 좋은 음식 vs 나쁜 음식. 간은 신체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여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므로 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먹는 음식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간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알아볼까요? 브로콜리는 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으로부터 간을 지켜줍니다. 다크 초콜릿은 폴리페놀이 풍부해 간과 심장에 좋습니다. 또한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암 등 몇몇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간에 해롭습니다. 과음이 거듭되면 간경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감자튀김은 포화지방이 많아 간에 좋지 않습니다. 포화지방이 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도넛은 당분이 많아 간에 무리를 줍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지방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설사할 때 먹으면 좋은 음식들. 배탈이 생기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설사다. 배탈이 났을 때 먹으면 좋은 음식 4가지를 소개한다. 흰쌀밥은 소화가 잘 되고 설사를 일으키는 섬유질이 적다. 칼륨과 탄수화물이 풍부해 설사로 손실된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다. 흰쌀밥을 지을 때는 물을 많이 넣고 한 김 식힌 뒤에 먹는 것이 좋다. 바나나는 식감이 부드럽고 수용성 섬유질이 들어있어 장 운동을 조절해준다. 또한 비타민 C, 비타민 B6, 칼륨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 설사 증상을 완화하고 체력 회복에도 효과적이다. 요거트 속 풍부한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조절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한다. 부드러운 식감과 높은 수분 함량으로 소화 부담을 줄이면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 요거트는 식사 전에 먹고 바나나나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이 좋다. 생강차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장내 세균의 균형을 조절한다. 설사 증상을 완화하고 체내 온도를 조절해준다. 장벽이 자극받았을 때 생강차를 마시면 장벽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불쾌지수 높은 여름에 제격인 음식을 알아보자. 옥수수는 여름철 최고의 간식으로 손꼽힌다. 비타민 B가 풍부해 무기력증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며 지방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도 좋다. 특히 옥수수 한 개에는 약 10g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내장 지방 제거에 효과적이다. 또한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달치는 여름철 제철 생선이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성장 발육을 촉진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 좋다. 토마토는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라이코펜이 풍부해 노화와 암 예방에 좋다. 복숭아는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해 여름철 피부 손상 회복에 좋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이다. 자두는
우유는 비타민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골밀도 증가에 도움을 준다. 페놀성 피토케미컬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다. 도라지는 기관지 보호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 도라지 차를 마시면 여름 감기에 걸렸을 때 도움이 된다. 금연 성공을 위한 좋은 음식 그리고 나쁜 음식. 금연 성공을 위한 꿀팁.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으로 금연을 선택하지만 이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금연 성공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유, 과일, 채소, 팝콘 등이 그 예입니다. 이제 금연할 때 도움이 되는 음식을 소개합니다. 우유를 마시면 담배 맛이 나빠져 금연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제품이 담배 맛을 나쁘게 만드는 1위 식품이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흡연자는 금연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담배 맛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팝콘은 낮은 칼로리로 입과 손을 바쁘게 해주며 금연에 도움이 됩니다. 해바라기 씨, 무설탕 껌도 좋습니다. 금연할 때 피해야 할 음식들. 커피는 담배 맛을 좋게 만듭니다. 금연 초기에는 커피 대신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시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이 강해집니다. 금연 첫 달에는 금주를 시도해보세요. 육류와 매운 음식, 단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자극합니다. 폭염 속 온열 질환 예방 방법. 한반도의 열돔 현상과 온열 질환.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며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다. 일사병은 서늘한 곳에서 안정과 수분 섭취로 호전될 수 있지만 열사병은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겨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온열질환 고위험군은 고령자, 만성질환자, 실외 작업자가 포함된다. 고령자는 체온 상승과 탈수를 잘 느끼지 못해 더 위험하다. 고령층은 폭염특보를 확인하고 외출을 삼가며 에어컨을 켜서 실내 온도를 낮추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탈수에 특히 취약하므로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찬물 샤워는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실외 작업자와 냉방병 예방법. 폭염특보가 있는 날에는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냉방병을 예방하려면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이내로 유지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찬 음식이나 음료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무릎 관절에 좋은 음식 알아보자. 무릎 관절에 노화와 관절염. 노화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아마 무릎 관절일 것입니다. 국내 65세 이상 노년층의 절반 이상이 관절염을 겪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관절염은 통증과 부기를 동반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줍니다. 관절 건강에 좋은 음식들. 물론 약을 복용해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좋지만 평소에 관절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예를 들어 고등어나 연어를 자주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항염증 효과가 있어 관절 염증 수치를 줄여줍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 오일과 호두도 관절 건강에 탁월합니다. 마늘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경직을 완화시켜줍니다. 딸기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해 염증 수치를 줄여줍니다. 통풍에 좋은 음식 vs 통풍에 나쁜 음식. 통풍에 좋은 음식. 과일과 채소에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통풍 예방 및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체리, 딸기, 파인애플, 블루베리, 오렌지, 토마토, 당근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과 견과류도 통풍에 좋습니다. 연어, 굴비와 같은 생선과 아몬드, 호두, 참깨, 아마시, 땅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요산 농도를 조절합니다. 하루에 2엘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도 요산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통풍에 나쁜 음식. 퓨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통풍을 악화시킵니다.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간과 내장에는 퓨린이 많습니다. 알코올은 통풍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맥주의 주성분인 호프에는 퓨린이 많이 들어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육류와 술을 함께 섭취하는 습관은 통풍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삼겹살과 치킨을 먹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목감기에 걸렸다면 기억해야 하는 음식 3가지. 목감기에 좋은 음식 3가지. 감기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목감기는 특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증상을 야기한다. 따라서 목감기에는 진통제와 증상 완화에 좋은 음식을 함께 먹어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은 목감기에 좋은 음식 3가지다. 첫 번째 음식은 생강이다. 생강은 항염작용과 항균작용이 있어 목감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기침과 가래 억제 작용이 뛰어나며 생강차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을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 음식은 배다. 만성 기침과 가래 해소에 효과적이고 몸에 열을 내려준다. 배와 도라지를 중탕하면 더욱 좋다. 배와 도라지 중탕은 국물이 배 껍질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 세 번째 음식은 미역이다. 미역에는 다량의 아연이 함유되어 있어 목 감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따뜻한 미역국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뜨거운 음식은 피해야 한다. 적절한 온도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름철 만성 콩팥병 환자 주의사항. 여름엔 과일과 채소가 풍부하지만 만성 콩팥병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는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인해 신장 기능이 망가져 탈수와 전해질 농도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 피하기.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참외, 토마토, 키위, 감 등은 피하고 포도나 사과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는 고구마와 초록색 채소를 피하고 가지, 당근, 배추, 콩나물 등을 선택하세요. 물 섭취 방법.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은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엔 물을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콩팥병 치료의 기본은 정기적인 진료와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꾸준한 관리로 건강. 여름에 불청객, 땀띠 두 가지 식품만 기억하세요. 여름철 무더위.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땀띠입니다. 땀이 많이 나면 여기저기에 땀띠가 생겨 고생하게 되죠. 보통 합병증 없이 치유되지만 여름 내내 우리를 괴롭히는 주범입니다. 땀띠 예방에 좋은 우웅. 우엉은 소염과 해독 작용이 뛰어나죠. 우엉의 풍부한 탄닌 성분이 소염과 해독, 수렴 작용을 도와줍니다. 항염증 작용과 항알레르기 작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땀띠가 있을 때 우엉을 먹거나 몸에 발라주면 피부 모공과 피지선을 축소시키고 가려움을 완화시켜줍니다. 우엉차로 마셔도 좋고 뿌리나 잎을 물에 진하게 삶아 목욕 후에 몸에 발라줘도 효과가 있습니다. 몸에 열을 내려주는 녹두. 땀띠를 없애는 다른 방법은 몸에 열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녹두는 대표적으로 열을 내려주어 땀띠 예방에 좋습니다. 옛날에도 열이 나는 아이들에게 녹두죽을 쑤어 열을 내려주곤 했다고 합니다. 녹두를 고를 때는 나달이 고르고 노란빛이 나는 것을 선택하세요. 녹두를 곱게 갈아 파우더처럼 만든 뒤 땀띠가 많이 난 곳에 뿌려주면 좋습니다. 불면증에 좋은 수면, 유도 음식 소개. 첫 번째는 닭고기와 연어입니다. 이들 음식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멜라토닌은 밤에 분비되어 수면을 유도합니다. 채식주의자라면 견과류와 씨앗에서도 트립토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이 풍부해 잠을 촉진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의 수치를 유지시켜줍니다. 이로 인해 깊은 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체리도 좋은 선택입니다. 체리에는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어 천연 수면제로 불립니다. 체리에 든 멜라토닌은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녹색잎 채소도 좋습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은 칼슘이 풍부하여 트립토판의 흡수를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입니다. 비타민 D의 풍부한 공급원으로 수면의 양과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수면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소개한 음식들을 일상 식단에 포함시켜보세요.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을 알아보자.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멸치는 뼈에 좋은 칼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멸치를 먹기 전 햇볕에 한 번 더 말리면 칼슘과 비타민 D까지 농축되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즈가 우유보다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으로 꼽힌다. 치즈 속 칼슘은 뼈 속의 지방을 제거하고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녹색 채소 중에서는 브로콜리가 뼈 건강에 좋다. 브로콜리에는 시금치보다 칼슘 함량이 400가량 많으며 비타민 C와 K도 풍부하다. 비타민 C는 칼슘 흡수량을 높이고 비타민 K는 칼슘이 체외로 배출되는 것을 차단해준다. 미역과 같은 해조류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 성분이 풍부하다. 미역의 칼슘 함량은 시금치의 25배, 우유보다 13배 높다.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은 비타민 D와 마그네슘 성분이 풍부해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 마그네슘은 칼슘으로 인한 석회화도 막아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춘다. 장염에 걸렸을 때 다스릴 수 있는 식품 5가지. 폭염 속 장염, 무엇을 먹어야 할까? 여름철 장염은 주로 식중독균 때문에 발생합니다.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조리된 음식이나 상한 음식이 주된 원인이죠. 이렇게 오염된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장염에 걸리면 구토, 설사,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장염에 좋은 음식은? 양배추는 비타민 A, K, U가 풍부해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비타민 U는 위기능을 향상시켜 약해진 속을 달래는 데 좋습니다. 보리차는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 증상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장운동을 촉진시켜 설사를 멎게 하고 미열이 있을 때 마시면 좋습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식품입니다. 장염으로 인한 구토나 설사 완화에 도움을 주며 식사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바나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성 팩틴이 많이 들어있어 천연지사제 역할을 합니다. 감자는 염증을 소독하고 위장을 보호합니다. 유익균 성장을 촉진하여 장을 편하게 다스립니다. 다한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꼭 먹어야 할 음식 6가지. 다한증과의 싸움. 해결책은? 날이 춥든 덥든 항상 손에 땀이 맺혀 고생하는 사람들. 바로 다한증에 시달리는 이들입니다. 심한 경우 가만히 있어도 손에서 땀이 떨어져 스트레스가 큽니다. 다한증은 체온 조절과 감정적인 자극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땀을 흘리는 질환입니다. 다한증? 어떻게 대처할까요? 체온이 올라가면 땀을 분비하고 체온을 감소시킵니다. 신체 일부에 국소적으로 나타나거나 전신에 걸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손바닥, 발바닥, 팔다리 접히는 부분, 겨드랑이 등에 주로 나타납니다. 다한증을 위한 추천 음식들. 포도는 수분을 많이 함유해 체온 조절과 땀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온도 조절을 통해 땀 증상을 줄여줍니다. 홍삼은 혈액순환에 효과적이며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오이는 이뇨작용을 도와 효과적이며
체온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연근은 땀 분비를 막아주고 비타민C가 긴장감을 해소해줍니다. 토마토 주스는 갈증 해소와 체온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방광에 좋은 식품에 대해 알아보자. 방광 건강에 좋은 음식들. 방광은 소변의 저장과 배출을 담당하는 속이 빈 주머니 같은 근육기관이다. 이런 방광 건강이 나빠지면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 중에는 방광을 자극하는 것도 있고 진정시키는 것도 있다. 감자와 고구마는 방광 친화적인 식품으로 꼽힌다. 특히 기온이 떨어질 때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배는 섬유질이 풍부하며 칼로리가 낮아 비만인 사람에게도 좋다. 배는 자극적이지 않고 섬유질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방광에 좋은 식품으로 꼽힌다. 단백질과 각종 영양소가 함유된 달걀은 방광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는 식품 중 하나로 꼽힌다. 바나나는 연중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열대 과일이다. 아몬드, 캐슈넛, 호두 등 견과류에는 방광을 비롯해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하다. 그린 빈스는 비타민 A, B, 미네랄 및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로 열량도 낮아 방광 건강에 좋다. 불면증에 좋은 수면, 유도 음식 소개. 첫 번째는 닭고기와 연어입니다. 이들 음식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멜라토닌은 밤에 분비되어 수면을 유도합니다. 채식주의자라면 견과류와 씨앗에서도 트립토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이 풍부해 잠을 촉진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의 수치를 유지시켜줍니다. 이로 인해 깊은 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체리도 좋은 선택입니다. 체리에는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어 천연 수면제로 불립니다. 체리에 든 멜라토닌은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녹색잎 채소도 좋습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은 칼슘이 풍부하여 트립토판의 흡수를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입니다. 비타민 D의 풍부한 공급원으로 수면의 양과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수면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소개한 음식들을 일상 식단에 포함시켜보세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